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희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법인으로 낙찰 받아가지고 매도했던 경험이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그 아파트 물건이 또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물건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추석 전후에 입찰 경쟁이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약간 낮기 때문에 이 물건은 19일날 진행됩니다. 추석이 끝난 다음 날 평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36차 경매 추천 물건에 이 날짜에 진행되는 모든 물건들을 다 넣어 놓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건은 시흥시 장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고 3층 물건으로 저층이네요. 감정가는 2억 9,300에서 지금 1회 유찰되어서 2억 500에 진행되고 있고요. 건물 면적은 60제곱미터 23평형 아파트 물건입니다. 총 층수가 20층이고 20층 중 3층이니까 저층이죠. 그래서 층수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보존 연식도 99년식으로 구축 아파트 물건입니다. 다음으로 사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상에는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하 주차장도 확인이 됩니다. 이쪽 단지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대를 쭉 보면은 별다른 특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관문도 따로 특별하게 수리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없고, 여기 쓰레기가 모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살고 계신가도 추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뭐 별다른 특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조를 보시면은 계단식 물건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 없이 그냥 일반적인 베란다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단지 정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두 번째로는 단지 정보인데요. 총 세대수는 799세대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대가 완전 작지도 완전 크지도 않은 평범한 정도의 세대수가 어느 정도 있는 아파트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 대수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01대로 절대적인 양은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세대당 한 대가 넘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빡빡하게 주차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양으로는 약간 부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고요. 계단식 물건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지은 아파트 물건 치고는 계단식에, 그리고 주차 대수도 세대당 한 대가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입지 정보인데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이쪽 아파트 물건인데 원래는 여기 서해선 시흥시청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쪽 아파트 가격이 훨씬 비쌌죠. 근데 개발을 눌러보면은 이쪽이 경강선이 들어옵니다. 장곡역이라고 경강선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호재가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지금 여기 하나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경강선이라는 호선은 여기 쭉 가면은 광명을 거쳐 인덕원 쪽을 거쳐서 판교까지 들어가는 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호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교통 입지적으로도 충분히 호재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학군을 한번 보실 텐데 학군도 나름 풍부한 편입니다. 이쪽에 초등학교, 여기 밑에 쪽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옆에 쪽에도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장곡동이라는 단지가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학군도 초, 중, 고가 전부 다 도보권으로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인근마트만 위치하고 있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우체국, 쪽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서 각각 도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총평을 하자면은 장곡동이라는 지역은 이렇게 모여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동네이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경강선이라는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추후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세 파악인데요.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끊겨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거의 잃어버린 2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다시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저는 아마 이때쯤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완전 딱 상승이 되기 전에 매도를 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최대 4억까지 찍었었네요. 제가 이 아파트를 2억 5천 정도에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3억 정도가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 파악을 해볼 텐데요. 정말 올해부터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1년 7월부터 해가지고 23년 12월까지 중간에 단 한 건도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 네이버 부동산 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올해 1월부터 거래가 쭉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1월에는 거의 3억 내외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거의 시세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보면은 17층, 4층, 8층, 18층 이렇게 봤는데 거의 3억 내외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층 이상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억 내외 정도로 시세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저층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층이 3억 1000, 3층이 3억 500, 4층이 3억 1500,
이 정도로 거의 중층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 거래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3억 정도 되려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이 2억 9천 하나 나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고 올3가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1층이고요. 중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안고가 3억 2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세 안고 매물인데 수리가 된 매물이 3억 3천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3억 9천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추후에 시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거의 4억까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1층들과 이 중층 3억 2천 전세 안고 있는 매물들 3억 3천 전세 안고 있는 매물들만 나가면은 3억 중후반으로 껑충 뛰어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아직 이거는 거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3억 후반 정도로 잡고 보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보수적으로 시세를 3억 천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이와 그리고 호가들, 실제 입주 가능한 물건의 호가들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사는 뭐 간단합니다.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3억 3천 정도면 거래가 되나요? 라고만 물어보셔도 돼요. 이 4억과 3억의 간극을 혹시 수요자들이 뭐 3억 3천이면 거래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3억 5천이어도 거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여기 시세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아직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억에는 사긴 너무 부담스럽고 3억 5천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수요자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부동산에 꼭 물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수요 파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거래가 된 내역 기준으로 보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시세를 3억 1천으로 잡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와 최저가와 비교하면은 시세가 대략적으로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입찰 들어갈 만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예전에 이 최저가에서 1,500만원 정도 더 싼 1억 9천 정도에 낙찰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법인으로 받아서 12.4% 취득세 폭탄 맞으면서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긴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최저가 대비해서 지금 충분히 입찰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권리 분석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이 안전한 물건이어야지 입찰에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갑구와 을구,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시면은 갑구에는 압류, 임의경매 두 가지 권리의 종류만 있고요. 을구에는 근저당권 설정 한 가지 권리의 종류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말소기준 권리 후보군에 속하고 전부 다 안전한 권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 낙찰자 인수사항이 없다. 등기부상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매각물건명세서인데요. 여기 아래쪽 세 가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적어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임차인문도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권리분석상 이상이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얼마에 입찰해야 될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시세를 3억 1천으로 잡고 말씀드리라고 했고요. 혹시나 시세가 올랐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드린 입찰 가격에서 그만큼 올려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억 1천이었을 때 기준으로 해서 경매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2억 8천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으로만 쓰셔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략적으로 3천 정도 낮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 있으시다면 24년 9월 19일 목요일날 안산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